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누구신가요? 네. 박기호 논술의 배병진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면 시사, 수능 면접 논술에 도움이 되는 시사 상식 시간입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재난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은 과연 평등한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사 이슈와 함께 곁들여서 교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교과 과정에서는 불평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다루고 있는 사회학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자, 일단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대립사항은 뭐냐? 기능론에서는 개인 차에 의한 능력 발휘에 대해서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량 차이에 의해서 분배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교육에 투자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만큼 배분받아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갈등론은 그게 아니고 야 네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기득권 세력이 그렇게 분배 구조를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 가령 예를 들면 의사가 많이 가져가는 것은 병원의 권력은 의사한테 있고 의사가 그렇게 분배 결정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간호사 조금 적게 가져가고 청소부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분배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경제적 배경 또는 권력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대립된 관점이 있는데요. 기능론에서는 이게 능력을 발휘하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는 순기능을 합니다. 네. 자, 이것이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사회 운영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게끔 만드는 원리로 오히려 불평등이 작용한다. 이렇게 그렇죠.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분포할 수 있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같은 시간 일하는데 왜 나는 적게 줘? 이러니까 대립과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기능론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당하고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갈등론에서는 꼭 해소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한계점들이 있죠. 자, 네. 그 한계점이 뭔가요? 오히려 기능론에 있어서는 이제 과연 직업 간 중요도의 판별 기준이 정말로 정당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직업 간의 중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을 예를 들면 학원 강사가 돈을 많이 가져가고 학원에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적게 가져간다. 그랬을 때 그 직업 간의 중요도가 정당한 차이 맞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직업 간의 중요도가 정말 있다라고 전제하자. 그럼 그걸 판별하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정당한 거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고. 갈등론의 한계는요? 네, 반대로 갈등론은 이제 과연 직업 간의 중요도가 차이가 정말로 없느냐,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그러한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냐? 그거 아니잖아. 의사가 결정적인 순간을 살려내지 않냐. 그렇죠. 나머지 이제 꿰매고 하는 것들은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목 아니냐. 뭐 이렇게 한다면 뭐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타당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양자택일의 사안보다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논술 기출문제 나왔죠. 이제 경희대하고 숭실대입니다. 2020년, 2019년 이렇게 나왔죠. 특히 경희대 이제 이건 사회계열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기능론, 갈등론. 요거 박 교수님이 예상 문제를 찍었는데 기능론과 갈등론 요거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불평등은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소수자 그러면 다문화, 인종과 이민자. 관련된 거, 이민자와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죠. 그다음 성불평등 했을 때 이제 남녀 불평등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포함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난과 빈곤 문제가 있죠. 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가난과 빈곤의 문제에 집중해서 많이 출제된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광운대 2020년 모의에서는 이제 분배적 정의에 따른 분배 유형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경기대 같은 경우는 2019년 소득 불평등과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제시문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2018년, 2017년 쭉 이어서 여러 대학에서
이제 조금의 그 포인트는 달랐지만 결국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의 기류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팬데믹이 탕 터지면서 이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불평등과 적용하는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문제죠. 네, 새로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이 바로 재난 불평등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에서는요. 네.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울리백이라는 학자죠. 사회학자인데요. 위험사회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통찰력이 대단하죠. 빈부격차에는 차별이 있대. 부에 차별이 있는데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환경오염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이 사회학 이론이 나온 게 1970년대, 80년대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이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 울리빅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현대 사회가 산업 사회에서부터 위험 사회로 전환한다라는 건데, 이제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는 이제 재화의 분배, 즉 부의 불평등이 화두였다면 지금은 위험 사회로 전환되면서 위험을 분배하는 부분이 아주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앞에서는 성별이나 계급과 같이 기존 사회에서 이제 중요시 여겨졌던 집단을 나누는 방식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모두가 이 위험 앞에서 이제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론 보니까 영어 단어가 리스크네? 네. 데인저 아닌가요? 네, 일부러 이제 이 올리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위험, 즉 이제 인간 문명의 발전에 따른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품 백화점 붕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재난들, 위험들이 이제 다 개인에게 분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럼 느낌이 데인저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면 리스크 그러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다. 이렇게 위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짚고자 이제 일부러 리스크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이제 공장식 축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많이들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울리백이 말하는 이 위험과도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마주한 이 위험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코로나19는 초국가적, 그러니까 국가를 뛰어넘고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고 계급도 뛰어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올림픽의 이거 위험사회 이론은요, 논술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동국대 기출문제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난 불평등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울리백이 말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그러면 재난은 과연 평등한가? 근데 사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재난은 불평등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회학 이론은 스모그는 평등하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재난은 평등하게 닥쳐와야 되는데, 네. 근데 불평등하다니까 이건 반대되는 관점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리백이 꼭 어떤 그 지금 새로운 위험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맥락은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대두되었던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자본주의적 효율성에 대한 경고를 했던 거라면, 재난은 불평등하다라는 대목에서 이제 다루어볼 내용은 그 영향이 너무나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존 머터라고 하는 학자의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IT 지진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그러면 네, 지진과 지진이니까 유사한 수준의 재난을 겪었는데, 그렇죠. 이걸 회복하는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히 상이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최악의 이제 자연재해 사건으로 꼽히고 있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20세기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같은 경우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복구를 마쳤고 IT 지진보다 지진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난민촌에서 기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재난 피해는 결국 재난의 그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그 해당 사회의 불평등이 결국 결정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 피해라는 종속 변수가 있으면 독립 변수가 재난의 규모뿐만 아니라 네. 제3의 변수인
해당 사회의 능력, 재력 이런 것도 변수가 되네요 지금. 네, 사실상 이것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 사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 불평등이 지진 사태를 통해서 또 유사 사례인 팬데믹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이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보면 인종적 불균형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상들 하시겠지만 미국에서 흑인의 사망자 비율이 백인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재난불평등 시리즈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국가 내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지금 인도의 사태와 또 미국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분명히 국가 간에도 불평등이 존재하네요. 네, 그렇게 미시적으로도 거시적으로도 이러한 재난 상황에 있어서 건강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적 불균형과 같이 우리가 좀 새로이 목도하는 불균형의 형태로 이제 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불평등에 대한 정의를 해봤는데요.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권과 관련된 거, 그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빈부격차가 많이 다뤄졌지만 이제 재난과 관련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불평등이 조명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문제로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사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